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배신과 그에 따른 복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 사연을 받았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는데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32살의 지혜 씨인데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지혜 씨에게는 대학 때부터 15년 넘게 친하게 지낸 절친한 친구 미영 씨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정말 자매처럼 지냈어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아이도 비슷하게 낳으면서 서로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거든요. 지혜 씨는 남편 성민 씨와 결혼한 지 5년째였는데 남편이 IT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영 씨는 남편이 직장을 자주 바꾸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혜 씨가 미영 씨를 자주 도와주곤 했는데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좋은 물건들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수다를 떨었고 서로 가정사도 다 털어놓는 사이였어요. 지혜 씨는 미영 씨를 정말 친언니처럼 생각했고 미영 씨도 지혜 씨한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지혜 씨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미영 씨한테 자랑했을 때였어요. 미영 씨가 평소와 다르게 좀 차갑게 반응하면서 요즘 지혜 씨가 너무 과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씨는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면서 조금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지혜 씨는 미영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예민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했는데 미영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혜 씨가 가족여행 사진을 보여주면 돈 많은 사람들은 좋겠다면서 비꼬는 말을 하기도 하고 지혜 씨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혜 씨는 점점 미영 씨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잘난 척한 게 아닌가 반성하면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그런데 작년 여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혜 씨 남편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한다고 해서 미영 씨 남편을 추천해줬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영 씨가 전화로 울면서 지혜 씨한테 남편이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마치 지혜 씨가 제대로 추천해주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요. 지혜 씨는 정말 당황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미영 씨 남편이 면접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왔고 실력도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영 씨는 지혜 씨가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계속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 미영 씨와 지혜 씨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미영 씨가 만나자고 하면 지혜 씨는 나가기 싫어졌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억지로 나갔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미영 씨가 지혜 씨한테 은근히 독설을 퍼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혜 씨가 새로 머리를 했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미용실도 비싼데 가겠네라고 하거나 지혜 씨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살 빼봤자 성격은 안 바뀌겠네라고 하면서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 씨는 점점 미영 씨와 만나는 게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혜 씨가 우연히 남편 성민 씨의 핸드폰을 봤는데 미영 씨가 성민 씨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 관련 문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미영 씨가 성민 씨한테 오늘 점심 맛있었다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는 문자였어요. 그리고 지혜 씨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지혜 씨는 정말 당황했어요. 미영 씨와 남편이 언제부터 따로 만나고 있었던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지혜 씨는 남편한테 추궁해 봤는데 성민 씨가 당황하면서 미영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해서 조언을 구하러 몇 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혜 씨한테 말하면 오해할까봐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지혜 씨는 그럴듯한 설명 같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지혜 씨가 미영 씨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미영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성민 씨 만난 적 없다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지혜 씨는 분명히 문자를 봤는데 미영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혜 씨는 미영 씨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함부로 따질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겨울에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지혜 씨가 남편 차를 타고 가다가 조수석에서 여자용 헤어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헤어핀이 미영 씨가 평소에 착용하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더라고요. 지혜 씨는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성민 씨가 모른다고 잡아떼더라고요. 누군가 떨어뜨린 걸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혜 씨는 그 헤어핀을 미영 씨가 끼고 있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미영 씨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날 밤 지혜 씨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5년 넘게 친하게 지낸 절친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들을 보니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미영 씨가 최근에 자신한테 차갑게 대했던 이유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혜 씨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남편과 미영 씨를 미행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받았어요. 사진들을 보니까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요. 지혜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탐정이 추가로 조사해서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이 불륜을 시작한 게 작년 초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영 씨가 지혜 씨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시기와 일치했어요. 지혜 씨는 정말 분노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도와주고 아껴준 친구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 씨가 밤늦게 일하면서 가게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 씨는 바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당장 화를 내면 남편과 미영 씨가 발뺌을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혜 씨는 정말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혜 씨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남편한테도 미영 씨한테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영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혜 씨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공통 친구들한테 지혜 씨가 돈 자랑하고 잘난 척 한다면서 정말 싫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지혜 씨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연락해서 지혜 씨가 집에서는 남편한테 폭언을 한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혜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지혜 씨는 그제서야 미영 씨의 진짜 본성을 알게 됐어요. 평소에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지혜 씨를 질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 지혜 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지혜 씨는 정말 치가 떨렸지만 참고 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고 모욕한 두 사람한테 똑같이 당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선 지혜 씨는 미영 씨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미영 씨 남편은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혜 씨는 조심스럽게 미영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다고 알려줬어요. 물론 그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건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미영 씨 남편이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혜 씨가 몇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감시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지혜 씨는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도 슬쩍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는 얘기를 흘렸어요. 직접적으로 불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최근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식으로 말했죠. 남편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금세 퍼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혜 씨는 미영 씨가 험담하고 다닌 친구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진실을 알려줬어요. 미영 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증거와 함께 설명했어요. 친구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영 씨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면서 지혜 씨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본인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불똥 튈까 두려웠는지 앞으로는 미영 씨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됐어요. 지혜 씨는 남편과 미영 씨가 만나는 날을 미리 알아두고 미영 씨 남편을 그 장소로 데려갔어요.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미영 씨 남편이 직접 목격하게 한 거죠. 미영 씨 남편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미영 씨한테 달려가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어요. 미영 씨는 당황해서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 광경을 지켜본 지혜 씨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당한 배신과 모욕을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지혜 씨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했는데 지혜 씨가 모든 증거들을 내놓으면서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완전히 당황해서 사과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지혜 씨는 단호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지혜 씨는 남편의 모든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남편이 숨겨둔 계좌나 투자 내역까지 다 찾아내서 정당한 몫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았죠. 더 중요한 건 지혜 씨가 남편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윤리 규정이 엄격해서 직원들의 불륜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성민 씨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결국 사표를 내야 했어요. 미영 씨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남편한테 이혼당하면서 양육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친구들한테도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지혜 씨가 미영 씨의 거짓말들을 다 폭로했기 때문에 누구도 미영 씨를 믿지 않게 된 거죠.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미영 씨가 다니던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지혜 씨가 직접 알린 건 아니지만 소문이라는 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미영 씨는 결국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져서 퇴사하게 됐어요. 성민 씨와 미영 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관계도 끝나버렸어요. 두 사람 다 각자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결국 얻은 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오히려 잃은 게 너무 많았어요. 지혜 씨는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받은 위자료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 됐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고 해요. 지혜 씨는 진짜 친구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 씨가 갑자기 지혜 씨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지혜 씨는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영 씨가 계속 간청해서 결국 만나게 됐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영 씨는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밝고 활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많이 야윈 상태였더라고요. 미영 씨 말로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도 잃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미영 씨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복수가 성공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15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혜 씨는 미영 씨를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과거에 당한 배신과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미영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혜 씨는 미영 씨한테 말했어요. 사과는 받겠지만 다시 친구가 될 수는 없다고요. 미영 씨가 자신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 씨는 울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지혜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배신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만남 이후로 미영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예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드라마 같았다고 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복수하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씨가 말하기를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신당한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수라고 했어요. 성민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혜 씨가 전혀 관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친구의 수는 줄었지만 질은 훨씬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혜 씨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복수를 하라는 건 아니고 배신당한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친한 척해도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인데요.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죠? 결국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 지혜 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